교수님들 중에 뭐 밖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숨 쉬는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이 있어. 당신 비용이야 이렇게 말하고 막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내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드디어 리뷰하게 됐어요. 거기에 개원 의사. 전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얘가 머리도 없어. 되게 비슷해. 그건 좀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내과 의사. 되게 말을 이어서 하세요. 내과 의사라는 저와의 공통점. 빨리 리뷰를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보면서 포인트를 봐볼게요. 어떤 드라마인지. 원작 드라마 내과 박원장. 뭔가 그 럭셔리 내과의 원장님이 5천만 원 아주 성공했을 때들은 5천을 의사를 기부한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존경도 받고. 정말 다행히 환자들은 의사를 존경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프락스 레이전드. 갑자기 이게 조금 의아하더라고. 프락셀을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그 생각했어. 아, 프락셀 해야 럭셔리 내과가 되는구나. 아까 그 할아버지도 프락셀 받고 피부 좋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건가? 덕분에 다 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데뷔되는 시작부터 데뷔를 보여주는데 데뷔되는 박 원장님의 등장이에요. 일단 원장 선생 어깨가 축 처져 있어. 이 집 커피가 다 일단 믹스커피. 내과에서 믹스커피 줘도 돼? 이분은 심지어 환자도 아니고 얼음 정수기가 새로 그래, 커피 마시러 오신 분이고. 싼 걸로 세통사 정수기 바꾸라고. 제일 싼 걸로 무선 하고 인터넷은 어떻게 할까요? 와이파이는? 역카페 와이파이 갑자기 그거 쓰라고 하고 어렵죠 사실. 난 이거 보면서 씁쓸하다 약간. 그래도 리버티라. 병원은 진짜 좋은 데 있어요. 마크되게 보이네. 그러게. 공동력 아닐까? 위치는 되게 기가 막힌 대로 했네. 아 아씨,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남찼다. 되게 슬프다. 이제부터 의료 자영업자. 아, 그건 진짜죠. 개원했다고 하면은 자영업자라는 말이 맞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 어때요? 임대료 내고. 이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봐볼래요? 임대료. 이 말을 내고. 똑같이 나와서 전기세. 하더라고요. 그러네. 똑같이 오, 말하는. 그러네. 개업을 하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특히 아까 박 원장님이나 뭐 진승이처럼 직원이 많이 없잖아요. 보건소 업무도 본인이 다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은 돈을 보험공단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환자분한테 약을 처방을 했어. 진단명에 맞는 약을 썼는지 보험공단에다 나중에 청구를 하고 거기서 이게 맞다고 하면 돈을 줘요.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걸, 둘은? 매일 마지막 일에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 말일에 하면 이제 한 달 동안 했던 거. 내 월 그게 나오는구나. 딱 해서 그거를 보험공단에 보내요. 근데 말일에 하면 보통 8일 정도에 돈이 들어와요. 빡빡할 시기가 빡빡할 있구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루를 늦게 하면 늦게 들어와요. 행정이 엄청 귀찮아요. 이렇게 보내적 통보서가 와요. 뭐 이 비용을 깎겠다, 못 주겠다 이래. 그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삭감이라고 삭감을 하죠. 당해요. 삭감을. 나라에서 정한 그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 50ml짜리밖에 없어. 근데 환자분한테 100ml짜리가 필요해. 그럼 50ml 약을 2개 처방하잖아요. 그럼 삭감이 돼. 삭감이 돼. 왜 2개를 주냐, 100ml짜리 하나 쓰지. 나는 또 대학병원에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지면은 의사 본업에 일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게 있잖아. 맞아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뭐 어떤 보장이 없는 거죠. 퇴직금도 없고 이걸 망했을 때 어떤 보장들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전문직에 바로 갔는데 자영업자 맞지 않나? 사실은 이런 고민을 생각을 또 하는구나. 해요. 사실은. 맞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또 수련 과정 중이랑 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았으면은 어찌나 힘들든지 탈모, 고지혈증, 탈모까지 왔었죠. 통풍. 돈이 중요한 건 네, 아니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봐봐요. 저는 탈모는 전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초입에 있었던 적이 있고 여기 고지혈증 있고 아마 통풍이 생긴다면 진승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나 이거 보면 딱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셋이 합친 거네요. 그니까 그러네. 아니 난 아니지. 그니까 그러네. 까치야 미끼 물었다. 문을 쳐다보죠. 아, 이틀째. 환자 지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떻게 첫날부터 배부르겠어요. 이제 겨우 둘째 날인데. 마음은 달랐겠지. 시간이 걸리겠죠. 마케팅이요? 저 의사예요, 의사. 정직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근데 오는 경우가 있긴 있을 거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내과 없지? 이러다가 이제 딱 생기면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거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마포대교가 내려다 그러니까 보이잖아. 여기는 구시가지야. 터줏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비집고 들어갔으면 마케팅 지금 나가서 막 이것도 하고 해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정신과는 그러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여기 정신과 새로 생겼나 한번 가보지. 이게 아니야. 그렇게 안 그러니까 되겠구나. 정신과는 오히려 진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개원하고 일주일 동안 환자 한 명이 없었던 적도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개업이가 할 말이 많네. 선배들한테 얘기- 말이 많아졌어 오늘따라. 지하철역마다 내릴 때 4번 출구에는 맞아. 무슨 내과 있어? 그거 얼마야? 엄청 비싼 거. 그게 역마다 다르대요. 와 진짜 신기하다. 역마다 다르구나. 역마다 신도림역, 아 그러면 장난 아닐 것 강남역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간호사님 깜짝이야. 들어왔어요. 과도하게 혹시 놀라네. 첫 손님 첫 환자? 정수기 대금 부탁드립니다. 현실이죠. 약간 여기서는 좀 현실과 좀 다른 게 정수기 대금 웬만하면 이제 다 카드 자동 결제로 아, 그치. 왜 그런지 알아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할머니가 말이 많아요. 이게 진료 그래서 첫 환자로 어디가 할머니가 불편하시다고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 맞다. 박 원장님이 이제 말을 꺼내죠. 그걸 말을 안 했지. 나가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오. 며칠 전에는 말이오. 근데 말이오. 막상 먹어보니까 입안에서 살살살살 녹여. 이런 경우 당연히 있죠. 그래요? 이야기 들어주는 건 괜찮아요. 이야기 들어주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진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환자분이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을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진 증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완화가 되는지, 메인 증상과 동맞는 다른 증상 뭐가 있는지, 시간은 항상 뭔가 명확하게 뭐 며칠 혹은 몇 시간, 몇 달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의사랑 질환에 대한 소통할 때는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병원 가면은 전에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과서에 있습니다. 똑같은 의학적인 질문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환자분이 더 가공된 답을 해요. 밖에서 간호사분이 뭐 벌써 초진할 때 물어봤는데 왜 여기 또 들어오지? 이 병원은 원장이랑 간호사랑 소통이 없나? 그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더 가공된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고 실제로 진료본 시간은 짧은 거죠. 감정이 좀 격해진 그런 사건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어요. 병원 온 이유를 이제 깜빡하시고. 본인이 뭔가 약간 기운이 없었던 적이 있고 그때부터 자기가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20년 전인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막 들어드리면서 또 그냥 뭐 노인분들은 네. 그 얘기 하려고 병원 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 네, 좀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진료할 때는 좀 도움이 돼요. 뭔가 덥수룩한 환자분이 어서 오세요. 들어왔어요. 남자 환자분인데 다리를 저네요. 다리를 절면서 들어와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맞춰보세요. 예? 내가 어디가 아파서 온 건지 맞춰 보시라고요. 자, 어때요? 이게 의사는 사실 점쟁이가 아니죠.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대학병원이다. 대학병원이면은 분과가 다 정해져 있고 질환의 환자들이 또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질환에 대한 환자들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맞출 수가 있는데 로컬은 모든 다양한 증상들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오픈홀드예요. 오픈홀드.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예측을 못해.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중증 질환일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도 뭐 감기를 주로 보는데 그 중에는 암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이걸 놓쳤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요. 식은땀이 확 나지. 근데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런 경험은 없죠.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 있지 않아? 교수님들 중에 뭐 밖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숨 쉬는 모습만 보고 자기는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이 있어. 당신 비용이야 이렇게 말하고 막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면 아신다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옛날에. 바카스 바카스를 보면서 좀 뭔가 상념에 잠기죠. 밤에 못 가시고 갑자기 인턴 박 원장. 인턴 때예요? 네. 인턴이 서류 작업을 뭐 하는 거지? 하여튼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콜을 받고 NICU로 놀라서 엠부 갔어요. 좀 자. NICU 가서 이제 엠브를 짜라고 선배가. 근데 사실 박 원장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거 왜 벤틀레이터 안 달고 아마 좀 뭔가 잠깐 지켜보는 건가? 사실 한 번도 안 짜본 거를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건 좀 가혹하긴 해요. 게다가 신생 앞에는 약해가지고 확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저 선배가 왜 나빴냐면은 이게 세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과도하게 짜가지고 이게 세포가 손상이 될 수가 있단 너무 말이에요.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압력에 의한 폐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지금 인턴 졸고 있는데 혼자 지키고 이러다가 저거는 저거는 한번 팍 눌렀잖아? 이 새끼 지가 잘못해놓고 와가지고 인턴한테 화내는데 여기서 박원장 잘못한 게 있어. 졸리면 서서 했어야지. 너 의사면 그러니까 서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말을 너무 약간 좀 아니 얘한테 다짜고짜 한 번도 안 해본 애한테 소화 이거를 맡기는 의사가 어딨어 솔직히.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놈이야?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넌 어디 갔다 왔는데? 화장실 갔나? CPR 했으면 나 인정. 아 방송 안 나? 못난 내가 나 자러 갔다 온다 그랬잖아.
밖에 나왔는데 그 선생님, 보호자 저희한테 괜찮은 엄마가 끝나고 나왔는데 네. 또 괜찮은 거죠? 안에 무슨 일 있냐. 어. 네네.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또 괜찮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더 자책을 하는 거예요. 막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위해를 가한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니에요. 끝나고 나왔는데 나 사실 아는 것도 없고 그때 바카스를 줬던 그때 거죠. 바카스를 받았구나.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 나는 잘못했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사실을 말할 수 뭘 없잖아. 받으면은 그거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 사실. 인턴 박 원장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레지던트가 나빴다. 그래서 이제 박 원장이 의사가 된다고 한 이렇게 자책을 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저런 기억 때문에 내 거를 한 건데. 바이탈 보려고. 환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인턴이에요 사실. 그러네. 내가 옥상에서 놀고 있다가 인턴 쌤이 저러고 있으면은 저 새끼 내 거 한데? 진짜 내 거 하겠네. 이게 약간 계속해서 대비를 보여주는데 되게 속물적인 현실의 어떤 환자 손님 헷갈려하는 모습이랑 내과를 처음 선택했을 때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잖아요. 바카스를 보면서 또 이때가 떠오르고 그런 마음으로 내 거를 선택하셨습니까? 비슷하죠. 다 내과 의사는 비슷한 비슷할 것 같아. 마음을 사실 가지고 해요. 바이탈은 일종의 업이기 때문에. 막 아까 그 엠브백잉 나와가지고 뭐 그거만 조금 이야기해주면은 아까는 소아였는데 보통 저희는 성인 엠브백잉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심장 마사지 할 때 맞아요. CPCR 할 때 옆에서 산소 공급을 해주려고 400cc 한 번에 짜주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짜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럼 안 돼, 안 돼. 너무 빨리 짜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폐가 팽창을 하면서 눌러가지고 위에서 역류해가지고 흡입성 폐렴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또 팽창을 했으면은 심장 마사지의 마사지가 잘안 돼. 효율이 떨어져요. 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지.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하자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인턴쌤들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빨리 짜요. 왜냐면 세츄레이션 떨어져 이 있으니까. 6초에서 8초 막 너무 긴박해. 이 상황이 너무 긴박한데 근데 마음이 사실 그 급해져. 사이에 환자 몸은 폐가 이렇게 리코일링이 되고 하는 건데 너무- 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아는 게 없으니까. 뭔가 나 혼자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이래요. 내과 의사 박 원장 1화 리뷰해봤고요. 내과 의사로서 이제 박 원장이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딱 플래시백 될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과정을 겪은 내과 의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인턴이 아마 다 이런 일을 겪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그럼에도 나는 바이탈을 보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와, 난 이게 너무 겁이 나서 바이탈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쉽진 않아요. 삶과 죽음의 무게를 옆에서 보고 그거에 좀 책임을 지는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게 어우, 나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작년에 그 꼴랑 2주 그것도 막 죽겠더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박 원장님 이제 업을 잠깐 내려놓고 박 원장님이 약간 내려놓으셨어. 약간 내려놓으셨는데 저는 박 원장님이 아직 내려놓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개원이의 뭐 마인드가 마케팅도 아니구나. 그렇고 아, 그러네. 그리고 뭐 개원에 대한 어떤 준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마인드가 그랬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심성의껏 하면 환자들이 알아줄 거다. 환자가 와야 뭘 알아주든 할 거 아니야. 기왕 나오기로 하신 거면 역시 잘하면 진짜 역시 선배님 다르시네. 다르네. 벌써 한 생각보다 1년 많이- 반 됐지? 안 내려놓으셔도 된다. 타협할 건 또 타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예. 네. 저희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저희도 파이팅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